해외 취업 16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영미권의 글로벌 기업이나 글로벌 은행들의 최종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영국에서의 학창시절과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까지 금융권과 소비재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제가 겪었던 경험담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신입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학부 유학생분들께는 특히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국내 유튜버나 네이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셨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미권의 최종 면접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약 한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Final Round 인터뷰입니다. 여기엔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기술 면접 등이 포함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Super Day 또는 Assessment Center라고 부르는 최종 면접입니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Super Day는 북미에서, Assessment Center는 영국에서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영국식 term에 익숙하기 때문에 후자로 통칭하도록 할게요. 자, 이 Assessment Center란 최종 면접 대상자들을 호텔 또는 회사에 싹 다 모이게 해서 짧게는 3시간, 길게는 하루 왼종일 면접을 보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렇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장소 대관해야지, 식음료 준비해야지, 또 지원자들 여행 경비도 챙겨줘야지. 이렇기 때문에 돈 많고 큰 회사들, 즉 말만 들으면 다들 아실만할 대형은행이나 컨설팅 펌 또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택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세스먼트 센터는 신입직들에게 보통 해당이 되고, 경력직들의 경우 이 절차가 생략되고 다수의 일반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어세스먼트 센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회사마다 세부적인 진행 과정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우선 말씀드립니다. 첫째, Psychometric Test, Aptitude Test라고도 하고요. 보통 글로벌 기업들은 서류 합격 후에 또는 지원서를 제출할 때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풀어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최종 면접 때 다시 한번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인적성 검사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다양한 인적성 검사 문제집이 있는 것처럼 영미권에서도 이 테스트를 유료로 연습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군데 있어요. 저는 과거에 Assessment Day라는 사이트를 이용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수리시험과 언어시험이에요. 수리시험은 이렇게 보통 데이터나 차트를 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주로 보고요. 언어시험의 경우 주어진 스토리를 빠르게 읽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없다, 이 셋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게 내용을 좀 꼬아놓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또 모든 시험이 그렇듯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재가며 연습하셔야 되고요. 이 테스트를 만드는 기관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회사마다 이용하는 기관이 다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SHL이고요. 제가 경험했던 테스트들은 SHL, Kinaxa, Criterion 이 세 기관이었던 것 같네요.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기관을 이용하는지 검색을 통해 미리 알아보시고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습 문제들이랑 그리고 이런 Assessment Day 같은 사설 기관들의 문제집들을 같이 풀어보시면 준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둘째, Group Discussion. 네, 그룹 면접이고요. 이건 팀워크와 리더십 그리고 발표 능력을 주로 측정합니다. 보통 시나리오를 하나 주는데 유형은 다양해요. 비즈니스와 연관된 주제이거나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롤플레이 형식일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캐주얼한 유형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 재밌었던 거는 아이템 리스트를 주고 너희가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딱 3가지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 팀원들과 상의를 해서 앞에 나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썰을 잘 풀었고 구성원들 간의 발표 시간 분배를 잘했느냐인데 특히나 여기서 토론하는 태도를 면접관들이 돌아다니면서 매우 주의 깊게 봐요. 여기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애들은 거의 탈락한다 보시면 됩니다. 또 발표할 때의 자신감, 그리고 팀원들을 배려하는 태도 등이 체크가 됩니다. 셋째, In-tray exercise. 이건 국내는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메일함을 복제한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시게 되는데 우선 시간 제한이 있고 가상의 역할과 상황을 줍니다.
이것도 회사마다 쓰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바쁜 날인 것처럼 메일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단순한 이메일부터 복잡한 프로젝트의 설명이 담긴 이메일까지 다양하게 와요. 여기서 측정이 되는 기준은 여러분이 이 메일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어떤 우선순위로 응답을 하는지, 그리고 응답을 한다면 어떤 로직으로 접근하는지 등을 보게 되고요. 보통 1시간 이내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실제 업무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넷째, Technical Test. 금융권이나 IT 관련 직무는 이 테스트를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모의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개발 관련 직무는 코딩을 요구하겠죠.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부동산 사모펀드를 예로 들자면 저는 약 2시간의 기술 면접을 봤었는데요. 브로커로부터 받은 미국의 한 쇼핑센터 투자 제안서를 주면서 엑셀에 모델링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파워포인트에 한 페이지의 executive summary를 완성해서 임원들 앞에서 발표하라는 것이었죠. 빠른 리서치와 모델링 결과를 기반으로 이 건이 투자하기 매력적인 자산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투자에 따른 리스크나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는 거죠. 그 후에 임원들이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까지 하게 되면 면접은 종료됩니다. 본인이 지원한 직무의 기술 면접이 예상된다면 정말 미친듯이 다양한 시나리오로 연습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지름길이 없는 것 같아요. 다섯째, Networking Lunch or Dinner. 하루 왼종일 진행되는 어세스먼트 센터의 경우 현직자들과 함께하는 점심 또는 저녁 자리가 마련될 수 있어요. 회사의 문화나 실제 업무 방식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때는 너무 열심히 막 어필하면서 현직자들을 대하기보다 앞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한편 직무에 관한 나의 열정과 노력을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팀들이 나중에 현직자들에게 눈에 띄는 지원자들이 있었냐 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식 면접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실무진 면접.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그 면접 맞고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fit 인터뷰와 technical 인터뷰, 즉 인성 면접과 기술 면접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echnical 인터뷰는 부동산 투자를 예로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와는 별개로 부동산 금융 또는 시장에 관련된 질문들을 물어보면서 답하는 것을 보고 업무 배경 지식이 얼마나 갖춰져 있나를 보는 거죠. 도움이 되셨나요? 해외 취업 16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해외의 글로벌 기업 또는 글로벌 은행들의 최종 면접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Thank you letter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해요. 언제나 그랬듯이 템플릿도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봬요. 안녕.